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우자를 이용한 절세 컨설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있고 여기가 회사가 있어요. 회사인데 가족회사죠. 가족회사고 이 남편이 여기에 대표예요. 대표.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주주예요. 그런데 남편이 이게 주식을 돈이 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데 이 회사에 대해 부채가 있어요. 가지급금이 있다 이겁니다. 가지급금. 회사가 남편한테 빌려준 돈이 가지급금이다 라는 겁니다. 부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채를 없애버려야 되겠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은 남편이 이쪽에다 주식을 팔아요. 주식을 팔면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니까 자기 주식 취득이라 하거든요. 자기 주식 취득을 하려면은 이사회라든지 임시 주총 결의가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소각을 한단 말입니다. 소각을 하면은 소각에 대한 대금을 주죠. 대금을 주는데 이분이 가령 이제 이 주식을 살 때, 이 주식을 취득할 때 시점이 이게 5,000원이었다. 5,000원이었는데 나중에 속아가는 시점에서 이제 보니까 평가가 높아져가지고 6만원이다. 6만원 아니면 6만원에서 마이너스 5,000원 한 부분이 소득이에요. 소득. 그게 배당소득이다. 라는 겁니다. 이 배당소득은 이거는 그냥 의제를 해버려요. 이거는 배당이야. 배당소득이다. 배당소득이라는 것이 회사에서 주식에 대한 뭐를 대가로 주는 거거든요. 그게 배당소득이거든요. 배당소득인데 이거를 소각을 통해 가지고 자본을 환급을 하잖아요. 내가 출자한 자본을 환급을 받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소득이 있으니까 과세하기 위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배당소득이면 이제 종소세율이잖아요. 그러면 누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소득하고 합해가지고 해버리니까 누진이 된다 이거예요. 누진이 되니까 이게 세금을 또 많이 내야 되네. 많이 뜯기네. 하면서 이제 옆에서 이럴 때 우리한테 맡겨주시라. 그래가지고 기업 컨설팅, 재무 컨설팅 막 이런 팀들이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이거 우리한테 맡겨주라.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 이쪽에다 증여해라. 예? 이쪽에다 증여를 하라 이거예요. 증여를 하면은 얼마만큼 하느냐. 증여가 6억까지는 배우자 증여는 6억까지니까 6억까지는 증여세 없다. 그러면 이 평가를 이 6억에 맞춰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한 주당 얼마가 나올지 평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맞춰 가지고 그러면 아내가 이제 증여를 받았으면 자기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다가 양도를 하라 이거예요. 양도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주택이라든지 이월과세 있잖아. 증여 받아가지고 1년 내에 팔아버리면은 이월과세 해가지고 취득가액을 남편이 취득한 이 1,000원, 5,000원으로 봐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가령 이제 이거를 6만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팔았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6억을 받는 식으로 했다 이거예요. 숫자를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주식으로 취득한 가액이 한 주당 6만원이고 판 가격도 6만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없어요. 없으니까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양도세 낼 것이 없다 이거입니다. 양도세를 낼 것이 없고 증여세 낼 것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낼 것이 없다. 그런데 주택에서는 이런 이월과세 있는데 왜 이 주식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자꾸 이런 식으로 장난치니까 2023년 1월 1일부터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이월과세 적용을 하겠다.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해버리겠다. 증여 취득가액으로 하지 않겠다. 필요경비를. 그런 식으로 법을 고쳐놨다. 2020년 12월 29일 날 고쳐놓고 이제 그 시행은 2023년 1월 1일 내년부터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양도세도 안 내고 증여세도 안 내고 그런데 돈은 이렇게 온다 이거예요. 아내한테 돈이 오고 대금이 오면은 이 아내가 남편한테 돈을 싸줘요. 이게 금전
금전 소비대차로 해가지고 소비대차다 빌려줬다 해가지고 계약서 쓰고 공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잊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법적 형식마다 이런 식으로 탁탁 해놨기 때문에 못 건듭니다. 국세청이 못 건듭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2018년 이전에부터 계속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2017년부터 계속 이런 일이 있으면 과세를 해버려요. 과세를 해가지고 조세심판은 결정내도 이렇게 보면은 2018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계속 기각입니다. 기각. 그러니까 왜 기각이냐? 과세 처분을 할 때 국세청 입장에서는 자 남편이 이렇게 회사에게 주식을 양도를 하고 여기서 소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대가가 가요. 이 대가를 의제 배당으로 보고 종소세를 때려요. 종소세를 하면은 누진율이 있잖아요. 누진율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보다 종소세가 더 많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기를 싫으니까 남편이 여기에다가 회사하고 이 사이에다가 아내라는 사람을 끼워 넣어가지고 이쪽에다 증여하고 아내가 이쪽에다가 양도하는 걸로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취득가액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취득가액을. 왜? 하게 되면은 이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여받은 가액대로 그대로 양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양도세 안 나오지, 증여세는 배우자 6억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세금 안 내고 세금 안 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목적은 달성한다. 이거예요. 왜? 이쪽에 가지급금을, 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환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회사로부터 이렇게 돈이 온 거를 이렇게 받는 걸로, 대여 받는 걸로 해가지고 형식을 다 맞춰놓고 이자도 내는 걸로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남편은 이제 이 가지급금 부채를 다 상환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각본 하에서 이런 계획을 재무 컨설팅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좋은 게 역시 절세야. 절세. 세금은 탈세가 아니라 절세야. 절세 이렇게 하면서 기가 막힌 소리다 하면서 호주머니에 돈 내놔야 되잖아. 절세 컨설팅 대가를. 근데 대가를 내놓고 나서 이런 게 이제 2017년, 18년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21년에 과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2, 3년 뒤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재무 컨설팅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 해놨는데 2, 3년 동안 과세가 안 돼. 국세청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재무 컨설팅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 3년 동안 계속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국세청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런 사건도 있고, 이런 사건, 우리가 어디도 해줬고, 어디도 해줬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삥 돌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각 세무서별로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집적이 되잖아요. 국세청에서 이것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남편이 실제로 이렇게 회사에다 양도한 거를 아내라는 사람을 끼워 넣어가지고, 자기가 그 돈에 쓰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형식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이다 이거예요. 짜고 쳤다 이겁니다. 짜고 치고. 그러니까 가장행위 이런 형식은 다 필요 없고 그 뒤에 숨어있는 실질이 이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당소득 누진으로 되는 종소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으로 쳤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인정 안 해준다. 그러니까 종소세 내라. 과산세까지 다 펴가지고 더 내라. 이렇게 하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불복하죠. 이거 우리가 불복한다고. 그럼 불복하면 뭐 공짜로 합니까? 또 돈 줘야지. 그러고 나서 또 소송 가요. 기각하니까. 그러니까 소송에서도 져요. 지금 현재 하급심까지 갔는데 다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이용을 하고 배우자 증여를 통해 가지고 뭐를 절세를 하겠다. 그거는요 국세청이 눈을 이렇게 떠요. 그래가지고 안테나가 이렇게 숙여져 있다 갑자기 탁 일어나가지고 삐삐삐삐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그만큼 예민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다 내쳐버린다 이겁니다. 억울하면 불복해. 이런 식으로. 불복해도 국세청이 이긴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